못된 놈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럼 내가 그거 앉아서 뭐 방법이 없지. 양아치를 다루는데 신사적으로 다루면 양아치가 말 안 들어. 양아치는 더 양아치같이 다뤄버려야 돼. 근데 그 깡패를 잡으려면 깡패보다 더 깡패같이 굴어야지 깡패가 굴복을 해요. 칼춤도 그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좀 자꾸 잡아가지 마. 난감해 하실 거예요. 워낙 친박에 날을 세웠는데 청와대 칼을 빌어서 친박 천외나 그런 오해를 받기도 쉽죠. 아무 말 대잔치에서 아무 말 뭐뭐였는지 한번 저희 스태프진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년 출마 안 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꼭 발정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출마 안 한다 하셔야 되나요? 저런 거를 이제 셀프 디스라고 하나요? 네. 본인이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을 먼저 네. 이야기하면서 뭐랄까요? 그거를 좀 진짜 약점이 아닌 그거를 시석화시키는 네.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당대표가 됐고 내년 지방선거에 당대표가 출마하느냐 마느냐 약간의 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네. 본인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냥 조금 희화해서 네. 그 뭐 소위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발정제 때문이라도 내가 출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을 매듭 짓는 효과를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마냥 막말이라고 보기에는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해 한다. 우리 의원들 자꾸 잡아가지 마라라고 하던데 말이죠. 뭐 막말이긴 한데요. 네. 그 홍준표 대표는 뭐 하도 막말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서도 뭐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춤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전국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네. 때문에 당연히 칼잡이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칼춤을 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칼춤을 뭐 하는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사라 온 자리이기 때문에 칼춤 그만 추고 잡아가지 마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적폐청산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부분 지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칼춤의 망나니 춤이라고 보이기보다는 과거 정부의 잘못됐던 관행과 잘못됐던 범법 사실들을 정확히 밝혀내고 진실을 밝혀서 죄를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청산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 국민의 차원에서는 홍준표 대표 저 말이 동의하는 사람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네.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뭐 비슷한 얘기, 특히 뭐 정치권에는 이런저런 말이 많이 오고 가는데요. 근데 누가 하면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고 홍준표 대표가 하면 꼭 비슷한 말을 해도 꼭 막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홍준표 대표의 근데 장점 중에 하나는 글쎄 어휘 선택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틀림없는 장점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명확히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이 괜히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다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준표 대표는 하여튼 전달하는 취지는 명확히 네.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이다와 고구마의 차이는 언제 그 말을 하느냐인데 홍판표다 내 이름은. 근데 원래 정치권에서는 다 아셨다면서요. 굳이 어제 홍판표 내 이름 몰랐죠? 라고 말씀하신 게 이 내부용으로 원내대표 선거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이주영 그 의원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주영 의원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상당히 본인이 내세우는 김성태 의원보다는 이주영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많구나. 네. 굉장히 견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혹을 갖게 만드는 네. 그런 측면이고 사실 대부분 다 그때 당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뭐 판사가 주요하게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제 꺼낸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네. 서로 멋지건 그래서 이주영 의원은 지금 반발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판표, 김봉남 선생님. 어쨌든 이름 한 번이 주는 파장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름의 개명 그 네. 스토리도 스토리입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 안팎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정치권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은데 보면 두 분이 엄청 친해요, 평소에. 근데 네. 뭐가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랑 뭐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심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네. 듯이 또 친하게 지내는 광경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네. 뭐 얼마 전에도 한성교 의원도 이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네. 했습니다만 원내대표 선거 지나고 나면 또 친하게 지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보통의 인정과 상식으로 하기 어려운 게 정치인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요. 10년 넘게 많은 정치권 내에서 정치인들이 이주영 당시 판사가 권위에서 개명한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이제 와서 느닷없이 난데없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계산을 깔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정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네. 이미 10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던 사실을 이제 와서 저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답기도 하고 네. 또 홍준표 대표답지 않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구마일지 사이다일지는 국민들이 또 콜라인 판단해 것 같아요, 주시겠네요. 콜라.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께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5일의 침묵을 깼습니다. 북한이 말이죠. 오늘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무려 4,500km를 주실 두 분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정일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의 새벽에 쏘아올린 미사일 뒤로 이 기순병사에 대한 속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청성 씨, 이분이 네. 알고 보니까 유복한 엘리트 집안의 자녀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었었는데요. 네. 보다 구체적인 속보가 나왔군요. 네, 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이제 기순병 오청성 씨의 아버지가 북한 헌병 간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헌병 네. 간부 아들 하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 대략 짐작이 잘 안 되시죠? 네. 우리 군으로 따지면 중령 계급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중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중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령 계급 정도의 그 군인의 아들이라면 뭐 출신 성분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 오천성 씨가 왜 그럼 귀순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고위층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눈밖에 한번 나면 살아남기도 힘들고 북한 스스로가 지금 미래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북한 내에서 엘리트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아버지가 북한 고위급 간부라면 아들 귀순 때문에 처벌이 뒤따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 엘리트 계층이라고 북한에서는 군부가 굉장히 엘리트 계층인데 아, 그렇죠. 지금처럼 이 중자 계급의 굉장히 높은 엘리트 계층의 아들이 귀순했다 그러면은 이 아들에 대해서 연좌제 개념으로 아버지가 네. 좀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지금 이런 북한군 헌병 간부의 아들이 탈북을 했다면은요, 추가 귀순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당연히 안간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도랑파고 통문을 치고 말이죠. 결국은 오늘 미사일까지 날렸는데 김정은의 친필 서명이 보였습니다. 용감히 쏘라 말이죠. 네, 그렇죠. 지금 그 김정은의 뭐 지시가 아니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일 텐데 평상시하고 다르게 새벽 시간을 이용했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네. 새벽 3시 17분에 이제 동해상으로 이제 발사를 했는데 고도가 한 4,500km 정도까지 올라가서 역대 이제 북한에서 발사했던 미사일 중에 가장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고요. 네. 이제 통상 미사일이 정상 고도로 쐈을 때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는 대략 곱하기 3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13,000km, 12,000km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론상으로 따지면 미국 본토에서도 워싱턴까지 타격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이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얻는 거는 지금 일단 미국 본토 언제든지 우리 쏠 수 있는 정도의 네. 이런 능력을 이제는 갖추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부터 이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북한에 대해 언급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반발 심리에다가 최근에 이제 뭐 중국도 북한에서 제재를 하고 있었고 중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불만까지 우회적으로 다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사일을 쏜다 한들 북한의 위상이 높아질까봐 북한 김정은만 생각할 것 같은데 정작 주민들은 체제 이탈 혹은 불안감 심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급히 새벽에 이렇게 기습 도발을 하면서 뭔가 미사일 강국의 위용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일본 산케이 신문 계열사건 후지에서 나온 보도가 있는데 네. 일본인 납북 피해자 지원단체 구츠레의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회장이 도쿄도에서 한 강연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최근에 미국의 전략 폭격의 B1B가 NLL을 넘어서 북한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네. 대해서 북한은 전혀 파악조차 못, 스텔스 기능을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소문이 다 나와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네. 망했다. 차라리 이 미군이 김정은을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엘리트층까지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쇄 탈북. 뭐 우리가 최근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했던 영재나 태용호 전 영국공사 그리고 귀순병 오청성 씨까지요. 이제는 이들이 파리 목숨으로 북한에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뭐 북한은 두 개 나라로 돼 있다. 평양과 기타. 아, 평양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뭐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내용 하나 하고 평양에 살고 있는 엘리트일지라도 한 번 눈 밖에 나면 끝이다. 네. 라는 얘기가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오청성 씨도 그렇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소위 북한의 고위층 관계자들이 어쨌건 이제 탈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면 북한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단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내부 동요가 심한 걸 넘어서서 이제 불안감이 극대화되다 보면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나는 굉장히 편안하고 좀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 눈밖에 날지 모른다는 것과 그리고 북한의 미래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 면 때문에 정말 이번에도 총알을 4발이나 맞으면서 수십 발의 총살을 뚫고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청석 씨 같은 네. 경우에도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들 또 고위층 내에서도 내부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좀 팽배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매기공장 보도가 나왔을 때 연막 치는 걸 많은 분들이 오늘 미사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한테도 평양이라는 세계, 아오지와 탄광과 같은 그 자신의 고향, 상반된 입장으로 북한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북한 같은 평양과 지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북한 인구 전체가 2,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평양에는 한 28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고 엘리트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양은 네. 사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선전용으로는 그럴듯한 도시. 사실 뭐 내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럴듯하게 식량 사정 같은 경우에도 배급도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지방 아오지 같은 곳에서는 정말 굶어 죽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재미있는 부분은 예전에는 이런 어떤 체제에 대해서 어떤 가난 때문에 탈북을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엘리트들이 많이 탈북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남한에 대한 동경도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약간 반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을 먼저 네. 이야기하면서 뭐랄까요, 그거를 좀 진짜 약점이 아닌 그거를 시석화시키는 네.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대표가 됐고 내년 지방선거에 당대표가 출마하느냐 마느냐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네. 본인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냥 조금 희화해서 네. 소위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발정제 때문이라도 내가 출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을 매듭 짓는 효과를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마냥 막말이라고 보기에는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해 한다. 우리 의원들 자꾸 잡아가지 마라라고 하던데 말이죠. 막말이긴 한데요. 네. 그 홍준표 대표는 하도 막말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서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춤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전국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네. 때문에 당연히 칼잡이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칼춤을 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칼춤을 하는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사라 온 자리이기 때문에 칼춤 그만 추고 네. 잡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적폐청산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부분 지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칼춤의 망나니 춤이라고 보이기보다는 과거 정부의 잘못됐던 관행과 잘못됐던 범법 사실들을 정확히 밝혀내고 진실을 밝혀서 죄를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청산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 국민의 차원에서는 홍준표 대표 저 말이 동의하는 사람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네.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얘기, 특히 정치권에는 이런저런 말이 많이 오고 가는데요. 근데 누가 하면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고 홍준표 대표가 하면 꼭 비슷한 말을 해도 꼭 막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홍준표 대표의 근데 장점 중에 하나는 글쎄 어휘 선택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틀림없는 장점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명확히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이 괜히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판표, 김봉남 선생님. 어쨌든 이름 한 번이 주는 파장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름의 개명 그 예. 스토리도 스토리입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 안팎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정치권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은데 보면 두 분이 엄청 친해요, 평소에. 근데 네. 뭐가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랑 뭐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심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네. 듯이 또 친하게 지내는 광경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네. 뭐 얼마 전에도 한성교 의원도 이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네. 했습니다만 원내대표 선거 지나고 나면 또 친하게 지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보통의 인정과 상식으로 하기 어려운 게 정치인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요. 10년 넘게 많은 정치권 내에서 정치인들이 이주영 당시 판사가 권위에서 개명한 걸로 다 알고 있어도 빙빙 돌려가면서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다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준표 대표는 하여튼 전달하는 취지는 명확히 네.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이다와 고구마의 차이는 언제 그 말을 하느냐인데 홍판표다 내 이름은. 네. 근데 원래 정치권에서는 다 아셨다면서요. 굳이 어제 홍판표 내 이름 몰랐죠? 라고 말씀하신 게 이 내부용으로 원내대표 선거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이주영 그 의원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주영 의원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상당히 본인이 내세우는 김성태 의원보다는 이주영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많구나. 네. 굉장히 견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혹을 갖게 만드는 네. 그런 측면이고 사실 대부분 다 그때 당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뭐 판사가 주요하게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제 꺼낸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네. 서로 멋지건 그래서 이주영 의원은 지금 반발도 못된 놈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럼 내가 그거 앉아서 뭐 방법이 없지. 양아치를 다루는데 심사적으로 다루면 양아치가 말 안 들어. 양아치는 더 양아치같이 다뤄버려야 돼. 근데 그 깡패를 잡으려면 깡패보다 더 깡패같이 굴어야지 깡패가 굴복을 해요. 칼춤도 그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하다.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좀 자꾸 잡아가지 마. 난감해 하실 거예요. 워낙 친박에 날을 세웠는데 청와대 칼을 빌어서 친박 천외나 그런 오해를 받기도 쉽죠. 아무 말 대잔치에서 아무 말 뭐뭐였는지 한번 저희 스태프진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년 출마 안 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꼭 발정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출마 안 한다 하셔야 되나요? 저런 거를 이제 셀프 디스라고 하나요? 네.